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불공평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불평등하다고 느낄 때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평가받고 다른 한쪽은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미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엄한 처벌을 받고 다른 한쪽은 전혀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다 같이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면 괜찮지만 그중에서 몇몇 사람이 아주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다면 왜 저 사람만이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없는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1위는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 차갑고 항상 누구에게나 차가운 선생님이 아니라 편애하는 선생님, 차별하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그리고 불만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딜 가도 불평등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슬기롭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와 오이, 배틀 로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일미평등의 세계.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우리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에게 간단한 일을 시킵니다. 우리 안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는 그 돌멩이를 우리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 상으로 오이를 원숭이에게 줍니다. 원숭이는 좋아서 그 오이를 먹습니다. 또 돌을 안으로 넣으면 원숭이는 밖으로 내놓고 그 상으로 오이를 받아 먹습니다. 원숭이는 열심히 돌을 밖으로 내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쪽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대쪽 원숭이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돌을 열심히 내놓다가 옆을 보니까 이 원숭이는 자기와 다르게 포도를 먹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포도입니다. 그러면 오이를 먹고 있던 원숭이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오이를 먹는데 원숭이 친구는 포도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이를 처음에는 안 먹다가 뿌리를 막 손으로 치면서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그 오이를 먹지 않고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오이를 먹을 수 있겠냐 막 화를 내면서 오이를 내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이를 감사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옆 친구가 오이가 아닌 포도, 오이보다 더 좋아하는 포도를 먹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오이를 안 먹고 내던져 버리고 화를 냅니다. 이만큼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만이 생긴다는 것을 이 원숭이의 실험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이를 그냥 받아 먹고 감사하게 맛있게 먹으면 될 것을 그렇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포도를 먹기 때문에 자기는 뭐 오이는 필요 없다, 먹기 싫다, 그냥 내던져 버릴 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물론 원숭이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의 이 심리를 잘 표현한 실험입니다. 토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불만이 생기고 분노를 느낀다는 것.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리더라든지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신경을 쓰면서 되도록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이것은 쉽지 않고 쉽지 않을 뿐더러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공평을 느끼지 않고 평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참 너무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다. 태어났을 때 어떤 용모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뒤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뛰어난 용모와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뒤에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해보면 벌써 그 시점에서 금방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그 시점에서 다 다르고 그 시점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모는 또 어떨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는가도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차이를 줍니다. 아주 풍족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그 뒤에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따라서 어떤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도 많이 다릅니다. 유명 사립대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결과와 부모님의 그 수입에 어느 정도가 연관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을 때 한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모님이 아주 수입이 높은 경우 자식들을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시키는 확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풍요롭고 잘 사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는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것도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세계 선진국 10위에 들어가는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많이 빈곤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코로나로 감염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아니면 어느 부모 사이에서 어떤 용모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난 이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을까? 불평등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 주위를 둘러보고 제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불공평과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이런 종류의 책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숭이 예를 들자면 원숭이는 자기가 오이를 먹는 것에 만족하고 옆집 원숭이가 포도를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감사히 먹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까요? 옆집 원숭이가 포도를 먹고 아무리 좋은 많은 포도를 먹더라도 나는 내 오이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번뇌를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은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명예욕과 자만심과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중의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평가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잘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예욕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명예욕을 버린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나 자신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할 때 그 사람을 밑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니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밑으로 보고 비하하게 됩니다. 바로 자만심, 만심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밑으로 보는 이 마음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을까요?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저 사람은 뭐든 해도 왜 잘 될까? 나보다 잘난 사람, 좋은 결과를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형제, 친구라고 할지라도 물론 축하해주는, 기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질투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난 사람이라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평가받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보다 잘났다, 못났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남들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번뇌 구족의 본부입니다. 명예욕과 자만하는 마음과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인간입니다. 눈사람은 눈으로 만든 눈 100%가 눈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번뇌 100%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번뇌 100%인 사람에게서 번뇌를 줄이거나 번뇌를 없애거나 번뇌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정말 평등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평등한 세상이 있을까요? 신란성인이라는 분은 교행신증이라는 저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성역방 재회입 여중수입 해일미. 범성역방의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성인을 말합니다. 훌륭한 인격자. 그리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죄, 이 오역죄를 지은 사람. 방이라고 하는 것은 법방죄, 불교를 비난하는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법성역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평범한 범부부터서
아주 인격자 성인, 그리고 부모를 죽이는 오역죄, 그리고 불교를 비난하는 방법죄를 지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회입, 이것은 평등한 세계, 평등한 행복, 절대 행복, 무상히 행복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평등한 무상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마치 여중 수입 해일미, 중수라고 하는 것은 강에는 여러 가지 강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고 작은 강이 있고 깨끗한 강이 있고 더러운 강이 있고 여러 강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강들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 일미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물들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면 같은 바닷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적, 인종, 성별 아니면 재능,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관계없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회입을 하게 되면 많은 강물들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서 똑같은 바닷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똑같은 마음의 세계에 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이지만 단 하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등록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